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장에서의 지수 5% 상승, 5% 하락 이런 것들은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뭐 시장에서 계속 그런 양상이 나오면서 이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긴 했는데 뭐 떨어지는 것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사실 뭐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ADR 상장을 뭐 논의하고 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여전히 AI 사이클 투자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콕 집어서 다시 하면서 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자꾸만 나쁜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흔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왜 이러는지, 뭐 때문에 오늘은 또 주가가 떨어지는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에 지금 뭐 사실 한 달 전, 두 달 전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실적은 좋을 것이고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고 뭐 가격도 계속해서 D램, 낸드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수출을 잘하고 있고 뭐 오늘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한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너무나 잘 나올 거니까 3% 지금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뭐 펀더멘탈, 환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도체 메모리 쪽에 조그만 일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이제는 피크가 오고 있다, 왔다라는 해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왔는데요. 자,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계속 뭐 앵무새처럼 말씀드리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집행하거나 끌어모으는데 여력이 있는가까지 이제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지금 CDS 프리미엄까지 또 들쳐서 쳐다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요. 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미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와서 이거 좀 신용 부도 수합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한번 주가가 출렁거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왔었었죠. 오라클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요게 이 녹색 표시를 보시면 오라클을 포함한 하이퍼스케일러들, 빅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프리미엄이 거의 지금 70bp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아, 높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오라클이 특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오라클을 빼고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수치는 확 내려갑니다. 40bp 정도까지 CDS 프리미엄이 올라와 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과거의 상황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만큼 뭔가 위험이 나타나는 징조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이 자금 조달을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반대로 이것은 물론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AI 투자 사이클의 또 다른 신호가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는 것은 기업이 부실해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공격적인 AI 투자를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계속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금 조달 부담에 반영이 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뭐 이번에 이제 7월 말로 가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이야기 나오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또 다른 투자은행들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투자 경쟁이 계속 지금 심해지면서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5%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일상적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신용시장의 변동성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체득이 되면서 이것에 놀라는 일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오늘 또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줬던 것은 사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 CXMT가 곧 상장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7월 27일에 상장 예정이고요. 지금 자금이 모여들어서 상장이 되면 시가총액이 한 13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상장한다는 뭐 몇 달 전부터 다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오늘 또 유독 또 언론이나 이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130조 원이나 돈을 시가총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자금을 엄청 끌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CXMT 창신 메모리도 생산 설비 투자하고 메모리 쪽에 따라오는 거 아니야? HBM도 막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이제 이야기 불쏘시개를 막 들추고 있는 상황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창신 메모리는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재 대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의 메모리를 만든다 치더라도 애플이 그렇게 지금 자꾸 입지를 하는 것처럼 애플이 이걸 사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HBM을 그러면 이제 HBM에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중국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HBM 같은 첨단 메모리도 지금 우리나라와의 수준 기술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격차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오늘 또 유독 이 CXMT의 IPO 흥행에 대한 이야기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두 개의 회사인데요. 코어위브와 ASML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서 금융 파생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해지하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또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진짜 이제 메모리 고점인가 보다. 앞으로의 걸 대비를 하고 있네. 코어위브가 메모리 가격 떨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부담을 줬는데 시장에서는 뭐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서는 이 AI 인프라 소유가 여전히 생산 능력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지 방안 검토하는 거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나의 가능성을 미리 점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ASML은 어제 또 실적 발표했죠. ASML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올해 매출 가이던스, 매출 총이익률 다 높여서 상단으로 잡았습니다.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아니 그럼 실적이 잘 나왔으면 좋게 평가를 하고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높였으면 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나오는 이가 또 고점인가? 라는 또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ASML CEO가 AI 칩 수요 힘입어서 신규 수주 ASML도 지금 계속 강한 수준이다. EUV, DUV 장비 다 지금 확장해야 되고 더 증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든 나쁜 이야기가 나오든 지금 무조건 수렴되는 건 고점인가? 라는 식으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죠.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큰 세력들이나 큰 시장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게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주였나요? 모건 스탠리 갑자기 또 어이없는 아까 이 고점론 이야기를 촉발시킨 투자은행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제 메모리 비중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점론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번 주에는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I 메모리 공급난 2027년 내년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또 바꿨습니다. 바꾼 건지 자꾸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분위기를 다르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HBM 계속해서 AI 투자 확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내년에 엄청나게 HBM의 수요
여기에 따른 시장의 규모가 94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HBM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HBM이 증설되니까 D램은 여전히 생산 라인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D램의 공급 부족률 올해 17%나 부족하고 내년에도 15%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D램이 계속해서 메모리 쪽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거, 낸드잖아요. AI가 낸드 시장 또 주도한답니다. 언제는 고점이라고 하더니 뭐 이러면서 내년에도 낸드 AI 수요, 낸드가 3배 늘어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낸드가 여러 이 가전 제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AI 쪽에 들어가는 낸드의 비중이 내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또 가격 상승에 촉발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낸드도 결국에는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지금 작년에는 소폭의 공급 우위,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공급 부족 현황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역시 AI 쪽에서의 대부분의 수요가 폭발되고 있는 것이 낸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데 이것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거 이제 이 월말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할 때까지 전까지 개미들을 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멘탈을 꽉 잡고 시장에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